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도 플러터 뽀개기 이어가 볼 텐데요. 상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상태 관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은데요. 결국에 우리가 상태 관리라는 것은 데이터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컨트롤이죠. 그쵸? 그러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하냐. 그쵸?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정하고 변경하고 이런 액션들에 해당할 겁니다. 그쵸? 데이터 변경, 수정 같은 말이죠. 아니 이런 액션들. 이게 결국엔 상태 관리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들을 변경하는 액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하나를 전부 다 처리하는 것이 저희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뷰 모델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델, 뷰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MVVM이라는 앱 아키텍처 패턴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데이터 상태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 상태. 네. 제일 기본적으로 플러터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스테이트 풀 위젯. 스테이트 풀 위젯에서 이 데이터 상태가 변경이 되면 셋 스테이트를 통해서 화면에 다시 그려지게 되죠. 그게 스테이트 풀 위젯이죠. 이거에 좀 파생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테이트 풀 위젯이 있고, 그리고 이따가 할 건데요. 인헤리티드 위젯이 있습니다. 헤리티드 위젯.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다고 알려주는 체인지 노티파이어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그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적용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그냥 순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부분들이겠죠. 그쵸? 예, 사용하는 또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상태 관리에 대한 라이브러리들.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제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getX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리버파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블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테이트풀 위젯 그리고 인헤리티드 위젯부터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체인지 노티파이어 순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뉴, 플러터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자, 선택해서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름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튜토리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약간 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강좌를 보시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셔도 금방 또 적응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 생성이 되었죠. 여기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my앱 부분은 제가 다 지울 거예요. 지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다트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만들어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스테이트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활용한 앱이라고 하나 제가 만들게요. 이렇게 new 해서 다트 파일 그러면은 스테이트 카운터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카운터 앱. 자, 스테이트레스 위젯 해가지고 스테이트 카운터 앱을 만들게요. 옵션 엔터 매티리얼 다트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다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메인 다트에서 저희가 마이 앱을 진행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그쵸 스테이트 카운터 앱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스테이트 카운터 앱에서는 기본적인 스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카운트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매테리얼 앱 이런 거 해주면 좋겠죠. 매테리얼 앱의 홈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디버그 요것도 false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그러면 홈이니까 뭐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게요. 또 파일 하나 만들어서 스테이트 카운터 홈페이지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스테이트 카운터 홈페이지 또 옵션 엔터 할게요. 아이고 또 옵션 엔터 해서 매티리얼 다트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스테이트 카운트 홈페이지가 이렇게 앱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스캐폴드 화면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캐폴드 뭐 앱바가 있고요. 동일하게 만들게요. 타이틀은 텍스트, 이것은 이제 스테이트 카운터 앱 라고 할게요. 자, 앱바가 있고 바디가 있어야겠죠. 바디에서 여기에다가 뭔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바디 세이브 에어리아 뭐 센터로 한번 해볼까요? 센터로 해서 차일드 컬럼 칠드런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에서 그쵸 카운터의 카운트다 라고 제가 이렇게 찍어 볼게요. 카운트.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카운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려면 얘가 스테이트 위젯으로는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적어보고 일단 구색만 맞춰 볼게요. 그럼 일단 텍스트가 있고, 예, 버튼 하나, 엘리베이티드 버튼. 자, 그러면은 숫자가 눌러지게 되면 이거 제가 뭐 추가라고 하면 되겠죠. 텍스트 카운트 증가. 카운트 증가를 하게 되면 숫자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운트 감소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진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옵션 엔터 눌러서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변경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스테이트 안에 내부에다가 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카운트 밸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운트 밸류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마다 set state로 얘가 변경이 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감소했을 때는 감소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서 하나 빼는 거거든요. 이게. 요건 하나 더 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것도 좀, 예. 이렇게 할게요. 그냥 카운트 더하기 1. 현재 카운트에서 마이너스 1을 하겠다. 그러면은 set state를 했기 때문에 얘가 다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저희는 조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진행했을 때는, 요거는 주석할게요. 네,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진행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지금 그림이잖아요. 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결국에 이 위젯이 뷰죠. 그쵸? 위젯.
위젯이 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데이터도 관리하죠. 상태. 그리고 여기서 로직도 관리하는 거예요. 이 로직이라 하면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수정하는 거,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그리고 뷰에 대한 역할. 그러니까 위젯이 지금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위젯이 화면이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로직까지 담고 있는 모든 형태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림이 이게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진행했을 때의 모습이다 라고 보면 돼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우선은 한번 저희가 요거를 돌려볼게요. 여기를 어디 있습니까?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할 때 이렇게 인헤리티드 위젯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큰 개념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빼고 나머지 애들만 진행하겠습니다. 스테이트풀 위젯 이해하고 체인지 노티파이어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바이더, getX 이런 순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몰라도 돼요. 나머지 애들을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자, 요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얘 가운데로 좀 내려놓을까요? 그러면은 UI를 뭐 UI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 연습하시면 되고 개념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이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컬럼 쪽에 메인 엑시스 얼라이먼트를 제가 센터로 해서 위치를 시킬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카운트를 증가를 시키면 어때요? 로직이 여기 타면서 상태가 데이터 상태가 변경이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화면까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키울까요? 제가 스타일을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키우고 좀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폰트 웨이트는 제가 볼드로 하고 사이즈 폰트 사이즈를 제가 한 30 정도로 이렇게 증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요거도 간격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스테이트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화면, 데이터, 로직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맞죠? 화면이 이제 빌드니까 데이터 담고 있죠? 그리고 로직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맞죠? 화면, 데이터, 로직 모두가 다 담고 있다. 그래서 힘들다. 그렇게 좀 정리할게요. 스테이트가 화면, 데이터, 로직을 다 담고 있네요. 스테이트. 지금 스테이트풀 위젯이죠. 요렇게 했을 때는 화면, 데이터, 로직까지 담고 있어서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분리하면 어떨까요? 데이터랑 로직을 따로 분리할 수 없을까요? 정대리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존에는 지금 화면, 데이터, 로직을 다 담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화면도 가지고 있지,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로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화면 떼어내고 이렇게 데이터 로직을 따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지원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화면 따로, 데이터 로직은 따로 가져가야지 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MVVM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또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그쵸,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MVVM 체인지 노티파이어 자 하나 만들게요. 요거는 이름을 똑같이 밑에 산 걸 좀 따라해서 할게요. 그러면 다시 MVVM change notifier 앱 하겠습니다. 좀 이름이 길더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리스 위젯으로 해서 MVVM change notifier 앱이다. 옵션 엔터.
매테리얼 다트. 예, 이렇게 한 것처럼 좀 카피를 할게요. 그리고 앱 부분에 이렇게 매테리얼을 만들 거거든요. 가져와서 이렇게 쏙. 그럼 여기는 이제 MVVM Change Notifier 홈페이지가 되겠죠. 좀 이름이 길긴 한데요. MVVM Change Notifier 홈페이지. 스테이트리스 위젯이죠.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쵸, 여기가 그럼 이제 MVVM Change Notifier 홈페이지가 되는 거고,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화면이기 때문에 지금 그쵸, 이거 스테이트 카운터 홈페이지 있었던 이 빌드 부분 그대로 넣을게요. 그쵸,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얘는 이제 데이터를 얘가 가지고 있지 않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데이터를 떼어내야 돼요. 맞죠? 데이터를. 그 작업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스테이트가 뭐 화면이랑 동시에 다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지고 다른 뭔가 클래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 다른 클래스를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카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어떨까요?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카운터 뷰 모델. 네, 클래스 카운터 뷰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익스텐즈에서 체인지 노티파이어라는 것을 이제 상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얘가 가지고 있었던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가 int였잖아요. 그쵸? 즉 이 녀석 화면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이제 내가 가지고 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를 하는 애를 따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져올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생성자를 만들어 주면 좋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자도 있고. 그러면 이게 데이터 부분은 해결됐어요. 데이터. 자, 뭐라고요? 기존의 화면은 이제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냥 스테이트리스 위젯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랑 로직을 담당을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뷰 모델이라는 녀석이 담당할 거예요. 즉 뭐예요? 그렇죠.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상속하고 있는 녀석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와 로직을 보는 거예요. 데이터 있죠? 로직도 있어야죠. 로직도 이제 만들어야죠. 예, 지금 자동으로 해주죠. 데이터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버렸네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변경을 하고 노티파이 리스너스를 이제 디폴트로 계속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얘가 변경이 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듣는 리스너들한테 알려준다, 노티파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거는 카운트 업이라고 제가 할게요. 카운트 업이라는 로직인 거죠. 이것도 로직이죠. 밑에는 다 로직인 거죠. 카운트 다운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빼기. 자, 그러면은 이 카운터 뷰 모델은 데이터도 들고 있고 로직도 들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좀 한결 더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그럼 데이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것을 일단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파이널 뷰 모델이다. 카운터 뷰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콘스트 뺄게요. 그러면 이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거에 접근하면 되겠죠.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카운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는요. 그렇죠. 저희가 그냥 카운트를 업을 시키면 돼요. 호출하면 되는 거죠. 뷰 모델에 카운트 업 함수를 호출하겠다. 이렇게. 카운트 다운은요. 그렇죠. 뷰 모델에 카운트 다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그쵸, MVVM 체인지 노티파이어 앱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메인으로 일단 올게요. 이게 이제 스테이트 기반. 자, 요거는 MVVM이라고 볼게요. 런 앱을 하면서 적용하면 되는 거죠. MVVM, 그렇죠. 체인지 노티파이어 앱을 실행을 해볼게요. 임포트. 자, 이렇게 해서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 저희 요거도 바꿀게요. MVVM 카운터 앱이다. 자, MVVM 카운터 앱도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돌릴 때 렌더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지? 보는 거죠. 그러면 로그가 안 타나? 로그도 찍어 볼까요? 프린트해서 카운터 뷰 모델에 카운트 업이 탔다. 네, 이렇게 한번 찍어 보자고요. 자, 한번 프린트로 찍어 보면서 타는지 보겠습니다. 아, 뭔가 안 되는데요. 정답님 안 되는데요. 그쵸?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체인지 노티파이어로 진행할 때 이것들에 대한 이벤트를 받고 하려면 세팅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컬럼에다 하면 좋겠네요. 그게 뭐냐면, 리스너블 위젯, 리스너블 빌더라는 위젯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컬럼까지 제가 잘라서, 리스너블 빌더 하면서 이 리스너블에 들어가는 자료가 보시면 리스너블이라는 자료 형태거든요. 근데 체인지 노티파이어로 가볼게요. 네, 체인지 노티파이어가 리스너블이에요. 임플리먼트 리스너블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듣기 위해서 리스너블 빌더에다가 저희가 가져왔던 생성했던 뷰 모델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레퍼런스를. 그런 다음에 이 빌더에 보시면은 그쵸, 빌드 컨텍스트랑 위젯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위젯은 차일드가 되겠죠. 그쵸? 요렇게 쓰면 돼요. 컨텍스트랑 차일드가 들어온다 라고 해주고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 넣을게요. 예. 요렇게 해서 저희는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그럼 이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MVVM 방식이에요. 자, 그럼 뭐가 달라졌죠? 다시 볼게요. 기존에는 화면이랑 데이터, 로직을 전부 다 혼자서 감당했던 반면에 이제는 이걸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스테이트리스 위젯이죠. 스테이트리스 위젯이 되는 거고, 이 데이터랑 로직을 담고 있는 애가 결국은 누굽니까? 뷰 모델이 되는 겁니다. 즉 체인지 노티파이어.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화면에 리스너블 빌더에다가 얘를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결국 뭘까요? 분업화인 겁니다. 분업화. 저희가 이것도 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사장님이에요. 혼자서 서빙도 하고 혼자서 커피도 뽑고 디저트까지 한다고 봅시다. 1인 기업, 1인 사장님. 너무 힘들거든요. 손님이 뭐 하루에 한 번에 들어오실 때 한 명씩 들어오면 사실 이걸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20명, 50명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혼자서 감당이 잘 안 되겠죠. 이거 저희가 프로젝트에 비유하면 돼요.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을 때는 괜찮아요. 네, 작을 때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 규모가 생성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네, 결국에는 관리 측면이에요. 관리 측면. 그러면
저희가 채용 공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좀 옆길로 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하는 게 좀 좋거든요. 예, 왜냐면 저희가 항상 뭔가를 하실 때 이걸 왜 하는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이런 거 아시면 좋습니다. 뭐 getX라든지 뭐 이런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MVV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뭡니까 프로바이더, 네. 네, 이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도대체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결국에 이렇게 조금 분업화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실제로 일할 때 이런 것들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플러터를 뭔가 빨리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 플러터를 좀 적용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셔도 괜찮은 거죠. 예.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현직에서 이런 거를 자꾸 사용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 분업하다. 왜냐면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거나 그랬을 때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면은 자, 얘가 혼자서 다 하는 거였다면 얘는 뭐 두 명이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인원이 늘어나는 식이 되겠죠. 예, 그렇게만 좀 개념을 잡으세요. 이해되셨죠? 예. 다시 좀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스테이트풀 위젯으로 하는 것은 1인 기업인 거예요. 그럼 혼자서 서빙도 하고 커피도 내리고 디저트도 만들고 그쵸. 다 뭐 테이블도 닦고 청소도 하고 전부 다 혼자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자. 어떻게 나눠요? 아까처럼 예, 데이터랑 로직을 따로 나누자. 화면이랑 그쵸? 뷰랑 이런 데이터 상태랑 그리고 이런 액션이랑 이벤트랑 나누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엔 지금 그 뷰 모델인 거고요. 좋아요. 이 두 번째 예시는 봤습니다. 자, 근데 프로바이더가 뭐지?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갈게요. 프로바이더. 자, 폴더 또 하나 만들어서 MVVM 프로바이더라고 하겠습니다. MVVM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는 동일한 건데요.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예, 큰 흐름은 똑같아요. 지금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쓴 거랑 똑같습니다. 노티파이어. 그래서 이름을 MVVM 프로바이더 카운터 앱이라고 할게요. 스테이트리스 위젯 또 하면 되겠죠? 예. 예, 앱 부분은 이제 좀 복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테리얼 앱이랑 이렇게 가져오고 메테리얼 다트 임포트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 MVVM 프로바이더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네요. MVVM 프로바이더 홈페이지. MVVM 프로바이더 홈페이지. 스테이트리스 위젯 MVVM 프로바이더 홈페이지. MVVM 프로바이더 홈페이지. 자, 그럼 여기 그 화면도 결국에 그 저희가 썼던 화면 있잖아요. 그대로 좀 가져올게요. MVVM에서 했던 이 녀석 빌드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MVVM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카운터 뷰 모델을 여기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어요. 그쵸? 예, 생성했는데 이렇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만들어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서 준다? 뭐냐면 얘를 아예 메인 쪽에서 그 바로 주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다트 가볼까요? 자, 이게 지금 기존 MVVM 방식이었잖아요. 이거 말고 자, MVVM 프로바이더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부분을 change notifier 프로바이더
그러면 이제 그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검색을 좀 해볼까요? 플러터 프로바이더 가보게 되면 예, 플러터 프로바이더라는 거를 저희가 추가를 해야 돼요. 예, 지금 보시면은 예, 뭐 체인지 노티파이 프로바이더 뭐 이렇게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넣어주는 걸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로바이더 6.1.5 있죠. 요거 복사를 하셔서 어디 가시냐면 왼쪽에 아이고 펍스펙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데브 디펜던시 있죠.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디펜던시 있잖아요. 여기다가 붙여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펍겟을 하게 되면 인터넷에 있는 이 프로바이더라는 애를 다운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다 들어오셔서 체인지 프로바이더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체인지 노티파이어 프로바이더를 이제 주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체인지 노티파이어 프로바이더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제네릭을 가지고 있어요.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넣어라. 근데 저희가 적용한 게 하나가 뭐였습니까? MVVM 프로바이더 요거를 이제 주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아까 처음 했던 거. 예. 기존에 있었던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카운터 뷰 모델이라는 애를 우리가 저는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료형 명시해 주셔도 되겠죠. 네, 뭐 명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크리에이트에 컨텍스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만든 카운터 그거 있죠. 그거를 반환하면 돼요. 카운터 뷰 모델.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크리에이트는 끝났고 그럼 자식이 누구냐? 그 자식을 MVVM 프로바이더 카운터 앱으로 설정하는 거죠. MVVM 프로바이더 카운터 앱. 예, 그쵸.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제 프로바이더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공유하고 싶은 체인지 노티파이어나 이런 뷰 모델이나 이런 애들을 주입해 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프로바이더 자체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제공자 이런 의미니까. 그러면은 이 하위에 얘네들이 들어간 거예요. 녹아낸 거예요. 녹였다. 그러니까 스며든 거죠. 지금 다 스며든 겁니다. 이 녀석한테. 그럼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위에도 다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저희가 기존에는 리스너블 빌더를 통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연동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리스너블이 아니에요. 얘는 내가 사용하는 소비자다. 그래서 콘수머가 들어가게 됩니다. 콘수머. 그래서 이 리스너블 쪽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컬럼 부분만 제가 일단 잘라서 리스너블 다시 제거하고 컨슈머라고 있어요. 컨슈머. 네, 빌더에 컨텍스트 뷰 모델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여기는 컨슈머를 타입을 저희가 아까 썼던 카운터 뷰 모델을 내가 쓸 거예요. 녹아져 있을 겁니다. 하는 거죠. 녹아져 있는 애를 쓰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컨텍스트 뷰 모델 녹아져 있는 거 찾아줍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차일드가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아까 잘랐던 애를 붙여넣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저희가 위쪽에서부터 주입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위쪽에 있던 게 주입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나는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MVVM 프로바이더 카운터라고 볼게요. 프로바이더 카운터 앱. 자, 저장하고 돌려볼게요.
사실 뭐 패턴 관점에서는 동일하죠, 아까랑. 그러면 정리하자면 MVVM은 저희가 그냥 생성해가지고 걔를 리스너블 빌더에 넣었던 반면에 지금 요건 조금 다르죠. 이거는 뭔가 프로바이더라는 걸 통해서 이 화면들에 넣어준 거예요. 스며들게끔 한 거다. 스며들게끔 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바이더를 사용했으면. 그래서 주익과 관련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 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서 뭡니까? 그렇죠. 화면, 데이터 상태죠. 그리고 로직까지 혼자서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스테이트풀 위젯이었던 거죠. 혼자서 했던 게. 근데 너무 힘들어요. 나눌래요. 화면은 그러면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가져가고 데이터랑 로직을 따로 분리할 겁니다 했던 게 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한결 좀 나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방식대로 했던 게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풀어냈던 거죠.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활용해서 적용이 되었다. 일단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거예요. 순정으로 했던 건 그냥 체인지 노티파이어만 썼던 거고 리스너블 빌더 써서 그런데 조금 라이브러리 힘을 해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 했던 게 그렇죠. 프로바이더를 활용해서 주입을 시켜주면 하위에 있는 요소가 이거를 찾을 수가 있게끔 찾아서 적용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 바로 프로바이더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스너블 빌더 대신에 컨슈머로 알아서 찾아줄 수 있게끔 적용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예. 자, 그러면 얘네들까지 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다른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이제 getX가 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getX. getX 카운터를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다가 new 디렉토리 getX. 요것도 뭐 심플합니다. 여기 있던 애들 좀 더 그냥 복사해 볼까요? 저희가 자 이제 프로바이더에 있던 거 그 두 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을게요. 자, 붙여 놓고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MVVM 카운터 앱이 아니라 요거는 getX 카운터 앱 할게요. 자, getX 카운터 앱 해주시고 이름 바꾸기 카운터 앱 요거도 이름 바꿀게요. getX 카운터 홈페이지 getX 카운터 홈페이지 이렇게 일단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고 getX 카운터 홈페이지. 자, 그러면은 이 getX라는 것을 이제 메인 쪽에서 써야겠죠. 메인 쪽으로 갈게요. 요거도 그러면 라이브러리입니다. getX라는 것도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돼요. 요거도 검색을 좀 해볼게요. 플러터 getX pub get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쓰면 돼요. 요거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pub 스펙에 디펜던시 여기다가 넣어요. 그리고 pubget 하면은 가져오겠죠, 그쵸? 디펜던시를 가져왔다. 그러면 다시 메인 다 들어옵니다. 자, 요거 사이트도 같이 볼게요. 처음에 저희가 getX는 되게 심플해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getX 컨트롤러라는 거에서 데이터 상태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벤트도 있네요. 즉 로직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뷰 모델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getX 컨트롤러가 뷰 모델처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름을 컨트롤러라고 하니까 제가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쓸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었던 체인지 노티파이어 카운터 뷰 모델을 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만들어서 제가 getX 카운터 컨트롤러 라고 하겠습니다. 뷰 모델 역할인 거죠. 그러면은 getX 카운터 컨트롤러 하고 익스텐즈를
getX 컨트롤러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패키지를 가져와야겠죠. get dart. 네. 그래서 얘는 심플해요. 뭐 생성자도 필요 없어요. 노티파이어를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고, 여기 보면 이제 OBS라고 있죠. 요것만 붙여주면 돼요. OBS.OBS. .obs. 봅시다. count obs. 바로 했다라는 거는 자료형이 좀 다르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보셔도 돼요. 네. RX인 거죠. 예, 요거는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사실 내용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고, 밑에는 그냥 함수들 또 동일하죠. 예. 사실 요거랑 같다. 그렇죠. 그럼 getX counter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예. 자, 이렇게 만든 애를 X는 제가 대문자로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할 때 메인 쪽으로 가서 run 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써보자고요. 예, 알아서 해주는데 이게 그 코드 자동 완성이 독이 될 때도 있고 사실 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개념을 모르면은 자동 완성 잘못 해주더라도 AI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진짜 계속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getX를 써서 했을 때 봅시다. run 앱을 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get material이라는 게 있어요. get material 앱. 그런 다음에 이 안에서 저희가 만든 getX counter 앱이 이제 들어가요. counter 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get material 앱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애가 들어오겠죠.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 적용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존엔 저희가 컨슈머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이 컬럼 부분을 다시 잘라서 쏙 바꾸기.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러를 사용하느냐? 지금처럼 풋을 통해서 처음에 그 메모리에 올려요. 얘를. 그러면 이제 홈 쪽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해보는 거죠. 똑같이 홈페이지에서 자,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자료형이 저희가 만든 거로 해야죠. 그러면은 getX 아까 카운터 컨트롤러 했나? 카운터 컨트롤러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임포트 get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getX 카운터 컨트롤러가 되겠죠. 요거 제가 대문자로 해가지고 getX 카운터 컨트롤러 일단 가져와 주시고, 이 get 부분은 get 라이브러리인 거예요. 아까 저희 했었던 임포트 쓸게요. 그냥 패키지 get dart 하시면 돼요. 이건 자료형이 이제 getX 카운터 컨트롤러.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시고 컨스트는 이제 사라집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를 통해서 가져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조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obx 이거를 쏙 집어넣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바뀌면 이 obx 부분이 타거든요. 이거 함수잖아요. 함수가 타면서 다시 그려줍니다. 이 부분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조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컨트롤러.count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벤트를 시킨다. 시킬 때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킬 때는 그냥 컨트롤러에 접근하면 돼요. 뷰 모델 역할이죠. 똑같이. 밑에도 동일하게. 그렇죠. 헤더 부분만 요거 앱바 부분만 제가 이름을 getX 라고 할게요. getX 카운터입니다. 자, 저장 한번 하고 자, 적용됐나 볼게요. 그러니까 조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OBX를 통해서. 그럼 바뀌면 얘가 계속 타기 때문에, 이벤트가 타기 때문에 다시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 다트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돌려볼게요. 자, 런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 증가, 감소 동일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게덱스를 넘어오면서 조금 더 편해진 거예요. 저희가 조금 불편했잖아요, 그쵸? 저희가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개선됐다. 게덱스를 통해서. 그리고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RX란 게 뭔가 들어갔다. 요거는 이제 리액티브 X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결국에 그 게덱스를 사용하더라도 뷰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은 컨트롤러인 거예요. 그쵸? 이름을 그냥 다르게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카운트 업, 다운, 그리고 데이터인 카운트, 그리고 화면은 별도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인 흐름은 요건 거예요. 화면이랑 데이터 로직이랑 분리하자, 이런 흐름인 겁니다. 결국에 흐름을 잡아보세요. 자, 그럼 이제 리버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버파드. 요거는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디렉토리 리버파드, 리버파드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파드에서, 자, 요거도 게덱스 거를 다 가져와 볼까요? 게덱스 거를 전부 다 복사해서 리버파드에 붙여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다 바꿔 보겠습니다. 요거도 엔터. 요거도 이름 바꿔서 리버파드 카운터 앱이다. 요거도 이름 바꿔서 리버파드 카운터 홈페이지, 리버파드 카운터. 자, 요거는 컨트롤러 대신에 그냥 요건 카운터라고 이름 지을게요. 요거는 리버파드 카운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노티파이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게요. 리버파드 카운터 노티파이어 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도 라이브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파드를 가봐야겠죠. 플러터 리버파드 펍, 플러터 리버파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요거도 복사해서 펍 스펙에 붙여 넣겠습니다. 펍 개설합니다. 자, 오고요. 그러면 플러터 카운터 리버파드 카운터 앱으로 이름 바꿀게요. 이제 리버파드 카운터 앱이다. 자,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리버파드 카운터 홈페이지. 자, 이름부터 바꿀게요. 이렇게 싹. 컨트롤러가 이제 없죠. 일단은 추석해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리버파드 카운터 홈페이지가 들어가겠죠. 좋아요, 좋아요. 이제 이게 핵심은 이제 메인 쪽으로 갈게요. 메인 쪽으로 가서 요거는 리버파드는 봅니다. 리버파드 사용법이 있겠죠. 없나요? 일단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예. 런 앱에서 프로바이더 스코프로 들어가요. 프로바이더 스코프. 예. 요걸 하려면 이제 리버파드를 임포트를 해야겠죠. 그쵸? 임포트 해주시고요. 요거 플러터 리버파드. 자, 그런 다음에 차일드가 이제 리버파드 카운터 앱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뭐 별거 없어요. 팟 들어가서 여기서 좀 핵심입니다. 예. 홈페이지로 오셔서 이제 그 저희가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때는 주입 관점에서 좀 보자고요. 주입 관점에서 프로바이더를 진행할 때는 우리가 런 앱에서
어떻게 써요? change notifier provider로 저희가 주입을 해줬잖아요. 이때 생성을 이때 했잖아요. 그쵸? 생성을 이때 했던 반면에 이 리버파드에서는 MVVM 그 뷰 모델이 그거로 보면 돼요. 뷰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게 노티파이어라는 애예요. 예. 요것도 이름 바꿀게요. 리버파드 카운트 노티파이어. 예, 노티파이어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 제네릭으로 스테이트라는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티파이어가 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상태를 제네릭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트 말고 제가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카운터 스테이트. 뭔가 이런 데이터 상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카운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0이다. 기본값이. 그러면 이 노티파이어라는 애는 제네릭으로 이 카운터 스테이트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줄게요. 예.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빌드가 들어가요. 빌드가 뭐냐면 처음 생성하는 걸 뜻해요. 처음 생성하는 걸 뜻한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노티파이어가 얘가 이제 데이터 상태까지 적용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노티파이어는 따로 가져가고 실제 데이터 상태는 따로 이렇게 덩어리로 적용이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빌드를 통해서 이때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요? 그렇죠. 데이터 상태가. 여기서는 저희가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빌드를 통해서. 예. 그러면은 뭐냐면 카운터 스테이트를 내가 제네릭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노티파이어 입장에서는 얘가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를 지금 반환해라고 하잖아요. 빌드를 통해서. 그럼 리턴을 저희가 제네릭으로 들어간 스테이트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터 스테이트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료형이 반환 형태의 자료형이 카운터 스테이트인 거예요. 리턴 카운터 스테이트를 만드시면 되죠. 근데 제가 초기 값을 0으로 했기 때문에 0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카운트 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노티파이어라는 애 자체가 그 내부적으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가지고 있거든요. 노티파이어 베이스까지 가야 되나? 보시면은 스테이트 게터로 어때요? 지금 게터 다 배웠죠? 게터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상태를 데이터를 가져와요. 이 스테이트는 뭐라고요? 그쵸, 제네릭이죠. 제네릭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예, 일단 문법에 대해서 제가 제네릭도 안 들어간 상태라 우선 다 설명드리고 제가 이런 부족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트 기초 문법에서 풀게요. 아시겠죠? 너무 그러면은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노티파이어를 익스텐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미 얘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스테이트에 지금 카운트 증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스테이트 카운트 수치에 1을 더해야지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지. 지금 새로운 거 만들었죠. 그러면 제가 생성자로 이걸 가져가는 게 좋겠네요. 생성자를 카운터 스테이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값은 제가 0입니다 할게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름 기반으로 하셔도 됩니다. 뭐 나중에 데이터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여기 부분에. 그러면은 리칼드 해주고 그러면은 카운트를 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애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새로운 애를 만들었다.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버파드에서 핵심은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변경했고 요거도 변경해 볼게요. 카운트다운은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노티파이어를 언제 쓰느냐? 노티파이어를 사용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요. 어디냐면 아마 여기쯤에 있을 텐데요. 없나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게요. 지금 리버파드 카운터 프로바이더라고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노티파이어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제네릭으로 얘가 또 두 개가 들어가요. 볼게요. 일단 임포트하고, 자, 노티파이어 그리고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태 자료형 카운터 스테이트다 해서 노티파이어 부분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리버파드 카운트 노티파이어 뉴 이렇게 생성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시면은 지금 create 노티파이어가 첫 번째에 들어가잖아요. 위치 기반 함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수를 하셔도 된다 이 말이지, 제 말은. 리턴 여기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버파드 카운터 프로바이더를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얘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싶다.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getX 방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OBX로 적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consumable widget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부분을 아예 이렇게 따로 쓰셔도 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밑에다 써볼게요. 클래스 consumable consumer counter text라고 만들게요. consumer widget. 오버라이드 해서, 예. 그러면은 컨텍스트랑 레프가 들어오는데 이 레프가 뭘까요? 그쵸? 리버파드를 통해서 들어온 애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내가 지금 텍스트를 받아서 적기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 있죠. OBX 부분을 좀 잘라 볼게요. 잘라서 붙여놓고, 지금 컨트롤러로 가져왔는데 이거 대신에 레프에 접근해요. 그러니까 리스너블이나 뭐 여러가지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뷰 모델이 들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위젯 레퍼라는 거로 레퍼런스 형태로 저희가 그 리버파드 프로바이더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레프 데이터 변경에 대한 거를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와치, 그리고 위에서 만든 거 요거 쓰시는 거죠. 리버파드 카운터 프로바이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와치를 통해서 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이 리버파드 노티파이어에서 제네릭으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스테이트 있죠. 예, 그 스테이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 스테이트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와치까지 하면. 그럼 카운터 스테이트가 뭐가 가지고 있었어요? 데이터 중에 카운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이제 이렇게 컨슈머 위젯을 만들어서 어디서 아무 데서나 쓰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컨슈머 카운터 텍스트를 요거 대신에 쓰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차피 렌더링이 돼요. 알아서.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 리버파드 쪽에서 해당 부분이 변경이 되는 걸 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여기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대님 저는 요거를 애초에 이거 자체를 스테이트리스 위젯이 아니라 변경도 가능하세요. 뭐 얘를 컨슈머 위젯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싫다 그러면 아예 이제 여기까지를 또 컨슈머 위젯으로 만들어서 하셔도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도 그냥 컨슈머 위젯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컨슈머 위젯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이제 아까처럼 똑같은 거죠. 예, 위젯 레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레프를 통해서 다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 액션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은 레프, 아까 저희가 와치였잖아요. 와치는 데이터를 받아보는 거. 근데 요거는 레프 리드를 통해서 그 해당 부분을 T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리버파드 프로바이더의 노티파이어에 접근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액션만 호출하면 돼요. 아까 저희가 카운트 업이니까 카운트 업을 이렇게 호출. 그러면 카운트 다운은 이렇게 해서 카운트 다운.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구현 방식이 좀 달라질 뿐이지 큰 흐름은 계속 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버파드 카운트 홈페이지를
적용을 했으니까 돌려보자고요. 메인에서 이렇게까지만 하면 돼요.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이름도 좀 쓸게요. 위쪽에 요거는 리버파드 카운터다. 자, 동일하게 카운터가 증가되고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좋아요. 자, 요것도 또 마저 정리해보면, 그럼 여기서는 조금 더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그쵸? 화면 단위는 계속 이제 우리가 뭐 컨슈머 위젯이나 이런 거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컨슈머 위젯으로 쓴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리스 위젯이랑 좀 별도로 분리돼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컨슈머 위젯을 내가 부분적으로만 적용하면 내가 이 부분만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데이터와 로직을 담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는 우리가 뭔가 스테이트나 뭐 이런 따로 자료형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로직을 담당하는 녀석은 노티파이어라는 녀석이었어요. 그쵸? 이 노티파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주입 부분이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프로바이더에 접근할 때, 프로바이더가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접근할 때 이제 요렇게만 하게 되면 알아서 그 리버파드 카운터 노티파이어에 접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애초에 우리가 가져올 때 얘를 생성해서 가져오네요. 그쵸? 예. 근데 생성자가 여기 한번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계속 생성하진 않고 한번 딱 생성하고 그 다음에 생성 안 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더 문서를 또 뜯어보거나 아니면은 이 패턴을 좀 더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짜져 있나는 내부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쵸, 블락까지 한번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블락도 볼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좀 복습하면요, 좀 화면이 있었죠. 화면이 있었고 그 데이터, 로직 이렇게 다 다뤘었는데, 지금까지 보시면 뭐 게덱스도 그렇고 둘 다 하죠. MVVM에서도 뷰 모델이 둘 다 하고, 그리고 뭐 리버파드나 이런 애도 일단은 둘 다 가지고는 있죠. 그쵸? 조금 다르긴 했지만 리버파드 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손님이 너무 더 많아졌다, 너무나 지금 해야 될 게 더 많다, 아니면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나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터도 따로 나누고요, 로직도 따로 나눕시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블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존에는 저희가 화면, 데이터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얘는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죠. 자, 화면. 자, 화면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볼게요. 블락이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화면에 블락이 뷰 모델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뷰 모델이다. 게덱스로 치면은 컨트롤러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뭔가 카운트를 증가시킨다라고 보면은 카운트를 증가시켜 주세요라고 행동이 먼저 갈 겁니다. 요청, 뭐 아니면 액션 정도가 되겠죠. 먼저 이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뭐 액션 이런 애들이 그러면 들어가면 블럭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열심히 로직 처리를 해요. 이런 걸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 처리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거쳐서 즉 완성된 상태가 나가요. 스테이트, 데이터 상태가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단방향 흐름이라고 해요. 왜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를 주면은 블럭이 알아서 뭔가를 잘 해가지고 스테이트로 내뱉어요. 그 스테이트가 내뱉어서 들어오는 거를 화면 쪽에서는 감지를 해서 그 부분이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요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먼저 스테이트, 이벤트 스테이트, 그 중앙에는 블럭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실게요. 그러면은 조금 다른 점은, 기존에는 우리가 뷰 모델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것들을,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얘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 따로, 이벤트 따로, 이렇게 좀 따로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면, 그 데이터, 로직을 이제 좀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데이터 로직을 나누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소스 코드를 보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블락이라고 만들겠습니다. 블락. 요거도 이거는 리버파드에 있었던 거 복사해 가지고 붙여 넣을게요. 다 붙여 놓고 이제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리네임 블럭 카운터 앱이라고 할게요. 자, 이름부터 파일 이름부터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그럼 요거도 블럭 카운터 홈페이지가 되겠죠. 요거도 블럭 카운터 카운터 블럭 하면 되겠네요. 그냥 그쵸? 카운터 블럭. 좋아요.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블럭 카운터 앱부터 보겠습니다. 블럭 카운터 앱. 그럼 블럭 카운터 홈페이지가 나와야겠죠? 네, 프로바이더 부분은 일단 블럭 카운터 홈페이지. 컨슈머블이 이제 없어지죠? 뺄게요. 빼고 그리고 카운터 블락.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는 이렇게 스테이트라고 클래스를 만들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동일해요. 여기 보면 동일하고 이런 데이터 덩어리를 노티파이어 대신에 블럭이라는 애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카운터 블락이라고 해볼게요. 또 블락. 얘는 블락이라는 애를 익스텐즈를 합니다. 상속을 해서 블락도 저희가 라이브러리 인풋 해야겠죠. 네, 플러터 블락이에요. 플러터 블락. 이거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플러터 블락 팝캣 이렇게 하시고 들어갈게요. 네, 블럭 쪽으로 오세요. 근데 이게 카운터 스테이트가 동일한 게 더 있었으니까 이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블럭 카운터 스테이트 할까요? 블럭 카운터 스테이트. 그쵸, 블럭이 있다. 패키지 블럭 요거 추가해 주시고요. 자, 블럭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타입 파라미터가 있어요. 하나는 이벤트, 하나는 스테이트. 이해되시죠? 아까 그림이랑 동일하죠? 아까 제가 그린 그림이 자 어때요? 화면에서 블럭으로 이벤트를 요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상태가 들어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벤트가 있는 흐름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코드를 짤 때 이 오픈소스를 할 때 그래서 이벤트가 먼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벤트가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상태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거 추상 클래스인데요. 이런 것도 다트 기초문법에서 다 다룰게요. 이벤트가 들어가고 스테이트가 나오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벤트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이벤트라는 것을 우리가 실드 클래스라는 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드 클래스 카운터 이벤트. 예, 실드 클래스라는 거로 실드 클래스는 그냥 이 타입을 이렇게 지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실드 클래스는. 그 다음에 파이널 클래스. 그러니까 액션 자체를 클래스로 뽑아버려요. 그러면은 카운터를 지금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카운터 업 이벤트라고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파이널 클래스 카운터 다운 이벤트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만들고 그러면 먼저 이벤트가 들어가서 스테이트가 나오는 것이구나 로 정리하셔도 좋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생성해 줘요. 네, 생성해 주시고 뭐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푸셔도 좋습니다. 부모 거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생성자를. 그러면 블럭 카운터 스테이트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초기 값을 나는 0으로 하겠다. 잡는 거죠. 자, 블럭을 이렇게 만들 때 카운터 블럭을 생성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생성 한쪽에다가 이벤트 흐름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 흐름. 그래서 이 지금 자동 완성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해당하는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운터 업 이벤트라는 애가 그쵸,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그때 내부적으로 emit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 이 스테이트를 방출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데이터를. 그러면은 데이터가 변경이 됐구나 하면서 그 해당한 요거를 받는 부분에서 다시 리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내가 행동을 할지에 대한 이벤트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이벤트로 뭐 실드 클래스나 아니면 추상 클래스나 이렇게 해서 그냥 자료형만 이렇게 명시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런 액션들을 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상태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재해주는 뭔가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하는 애는 전부 다 카운터 블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뷰 모델의 역할인 거죠, 결국에. 그러면은 저희가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럼 또 카운터 다운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이벤트랑 그 이벤트를 내보낼 수 있는 emit도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카운트 다운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1로 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여기도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럭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블럭 프로바이더에서 제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블럭 카운터 앱에서 블럭 프로바이더로 또 넣으면 돼요. 여기 컨텍스트가 들어오는데 뭐 안 쓸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운터 블럭을 이때 생성하는 겁니다. 네, 생성을 해서 자식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자식은 저희가 만든 카운터 블럭 페이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카운터 블럭 카운터 홈페이지, 블럭 카운터 홈페이지. 그렇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블럭 카운트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해야겠죠. 리버파드에서 이렇게 했었지만 저희는 이제 블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바뀌어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블럭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블럭 빌더라고 있어요. 블럭 빌더로 접근이 가능하세요. 나는 전체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다. 이거 다시 그럼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 변경을 하고요. 위젯 래프가 빠지겠죠. 그리고 컨슈머블 카운터 텍스트 부분도 텍스트만 일단 가져올게요. 다시 바뀌고 이렇게 바꾸고 그럼 제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그쵸, 블럭 빌더를 사용하면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하겠다. 그럼 컬럼 부분 내가 잘라서 블럭 빌더를 통해서 카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비슷해요. 노티파이어랑 스테이트를 했던 것처럼 프로바이더에서 그 리버파드에서 했던 것처럼 블럭 빌더에서도 제네릭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거겠죠. 블럭 그리고 데이터 상태 스테이트. 그러면은 저희한테는 이제 카운터 블럭이랑 카운터 스테이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두 개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빌더로 또 컨텍스트랑 스테이트가 들어와요. 컨텍스트랑 스테이트. 리턴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이렇게 되겠죠.
카운터 블랙, 카운터 스테이트. 아, 블락 카운터 스테이트였죠? 저희가 만든 게. 예.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블럭을 가져올 수 있어요. 굉장히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리버파드에서는 래프를 통해서 막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근데 어차피 데이터 상태는 스테이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tate.count 컨텍스트를 통해서 매개변에서 들어온 컨텍스트를 통해서 리드 이거를 가져오세요. 이 자료를 가져오세요 하는 거예요. 제네릭 타입을 지정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적용한 게 카운터 블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벤트를 보내는 걸 add로 보면 돼요. add에서 이벤트를 쏩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부 다 그 클래스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카운터 업 이벤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걔를 생성해서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쏘면 되겠죠? 그러면은 카운트 감소도 밑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럼 카운터 다운 이벤트 이렇게 하면은 블럭 패턴도 다 적용이 된 거예요. 요거도 이제 블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운터, 예, 좋아요. 그냥 블락 카운터 앱을 호출을 그냥 하면 돼요. 요거는 간단하죠. 요거도 이게 좀 제일 간단해요. 블럭은 그냥 런 앱 해서 이미 다 주입이 됐기 때문에 카운터 블락 앱, 블락 카운터 앱,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도 한번 돌려볼게요. 자,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스토리를 가볼게요. 사장님 혼자 커피도 내리고 빵도 만들고 그리고 계산도 하고 서빙도 하시고 전부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인 매장이었단 말이죠. 이게 뭐라고요? 그쵸, 스테이트풀 위젯이었죠. 기존에 했던 거. 네. 스테이트풀 위젯에서 저희가 다뤘던 건 뭐예요? 그러면은 커피, 빵 팔고 계산했던 게 이렇게 되는 거죠. 화면 그리고 데이터 로직. 그렇죠. 그럼 스테이트풀 위젯에서 화면만 나는 다룰게요. 화면만 떼고 나머지 했던 패턴들이 있던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 getX 그리고 프로바이더 그리고 리브파드 이런 애들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데이터랑 사장님 저 데이터랑 로직도 더 나눌 거예요 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바로 블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락이 조금 더 제일 좀 더 나눠진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흐름으로 만약에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거나 했을 때 아무래도 혼자서 다 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분업화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분업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냥 마냥 채용 공고 있으니까 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뭐 나중에 면접을 보실 때도 그렇게 이유를 대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전부 다 여러 가지 패턴으로 만들어 보시면서 그런 차이점도 직접 몸으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러터에서 우리가 데이터 상태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스테이트풀 위젯으로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모두 하나에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힘들었다. 그래서 그 MVV로 뽑아내자 해서 나왔던 게 체인지 노티파이어였어요. 그냥 순정으로 사용할 때는 리스너블 블럭을 활용해서 우리가 쓰면 됐었는데 이거를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좀 더 간편하게 바꿨죠. 그쵸? 컨슈머 블럭을 통해서 또 그러다가 이거보다 더 쉽게 그냥 데이터랑 비즈니스 로직이랑 빼가지고 걔를 컨트롤러라고 만들어서 쓰자 라고 했던 게 getX였습니다. 그리고 리버파드도 있었는데 리버파드를 통해서 얘도 그 데이터랑 결국 로직이랑 같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티파이어라는 애로 노티파이어가 결국에 뷰 모델 같은 거로 인식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구현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들어오면 데이터 상태를 바꾸고 그 데이터 상태 바꾼 거를 다시 주는 방식으로 적용을 했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요런 흐름으로 이제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 개발할 때도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많이 쓰는 게 블럭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냐면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그런 상태 관리랑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플러터에서 데이터 상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번 시간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해 안 되시면 좀 복습도 계속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저는 지금 그냥 카운터만 했잖아요. 카운터 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개 더 뭐 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추가 빼고 했을 때 들어오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일 목록을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을 한번 같이 한번 지금 저희가 적용한 거에 토대로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